안녕하세요, 레드필님.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고 40대 남성입니다. 제 영상을 다 보셨고요.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최근에 이제 뇌 관련, 심리학 관련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여성을 남자보다 우월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이것은 자궁 속의 태아로 존재할 때부터 새겨진 유전자의 본능이며 절대 거스를 수가 없는 진리다 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이재명한테 들러붙어있던 그 김지은지 뭔지 아는 변호사처럼 이게 성별이 바뀌면은 무슨 뭐 남성 우월적인 우생학이다 이지랄 했을 텐데 지금 여자한테 여자의 장점처럼 표현을 하니까 자궁 속에 태아로 존재할 때부터 새겨진 유전자의 본능이다. 절대 거스를 수 없다. 자, 제가 레드필에서 여러 가지 여자의 본능에 대해서 제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 반발을 할 페미들이나 또는 뭐 남페미들이나 뭐 사람들이 있겠죠. 참 재밌는 우리 사회의 이중잣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생물학적이나 정신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사회 시스템은 여성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역시 여성이 되어야 할 텐데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의 여성 차별을 이제 근거로 쓰는 거예요. 사실 여자가 더 능력이 되고 여자가 더 우월해서 여자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성차별이다라는 이제 근거로 쓰는 거지. 아마 제가 무슨 뇌 관련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책의 저자의 의도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내용의 절반은 객관적으로 봐도 수긍이 안 되는 내용이 태반이다. 예를 들면은 남녀 아이를 테스트를 한 실험이 있었는데 제가 좀 기니까 좀 축약을 하자면은 남자들은 적대적인 힘 따위나 육체적인 강함에 따라 서열이 갈렸지만 여자들은 서열 따위에 관심이 없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며 여자아이들 모두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동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정서적, 지적, 정신적으로 진화된 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적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당장 사회생활만 해봐도 여자들끼리의 그룹은 엄밀히 존재하고 그 속에서도 당연히 서열이 나누어지며 그것은 남자들의 서열 다툼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날카롭고 잔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이런 실험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내가 뭐 비슷한 얘기의 논조를 이미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좀 다른 의미로 확대를 해서 인용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실험 결과에 난 되게 동의를 해요. 이런 실험 결과는 아마 거짓이 아니실 것이고 사실일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이 이 질문자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과 그것의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일전에 나한테 뭔가 Q&A 어디선가였나? 내가 아직 그걸 안 읽었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레드필님 남녀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건가요? 사실 우리 채널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 정상이에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건가요? 왜냐하면 여자는 감정을 먼저 프로세스하고 여자는 하이퍼가미 본능에 의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남녀는 이퀄하지 않다. 남녀는 똑같지 않다. 남녀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남녀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볼트와 볼트가 있는 게 아니라 볼트와 너트가 있는 거예요. 남녀는 이렇게 상호 교환적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칼융의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그것이 건강한 그런 철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가 똑같으면은 우린 서로 필요가 없거든. 우리가 서로로 필요한 이유는 남녀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그래서 뭐 알파 피메일 영상 얘기할 때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 몇몇 소수의 여성 질문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여성들은 대체로 아이를 덜 보거나 출산과 육아를 하도록 몸이 설계돼 있다. 뇌도 설계돼 있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지능이 부족하거나 뭐 사회적인 기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여성성적인 그런 본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으므로 이것을 알면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고 또는 자꾸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충고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남녀는 이러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남자는요 위계 질서에 따른 하이러키에 따른 그런 식의 위계 질서를 구축을 해요. 근데 여자는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시스터우드 자매 연대가 있죠. 그게 여초 커뮤니티와 남초 커뮤니티 사이에서 드러나고 사회를 구성하는 스타일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기보다는 어디에 능하고 어디에 능하냐의 문제예요. 즉 적재적소의 문제인 거지 어느 한쪽이 능하냐 모자라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단 재밌게도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데는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우수하죠. 제가 지금 이분의 이메일을 절반도 안 읽었는데 제가 벌써 이런 대답을 합니다만 되게 재밌잖아요. 육체적인 강함에 따라 서열이 갈리고 그런 것들이 열등하고 미개한 건가요? 여러분 하이러키는 열등하고 미개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환경적으로 그런 적자 생존의 조직인 군대는 왜 그러면은 서열화를
유지할까요? 또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여전히 이런 위기 질서가 있는 기업들을 유지할까요? 일부 IT 기업 제외하고. 심지어 수평적으로 보이는 일부 기업들도 아무튼 위기 질서가 없진 않아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과학자, 여자들이 수평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으며 모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과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되게 멍청한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실험실 밖에서 도덕책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연극 연출도 해보고 사람들을 전두지휘 해본 일들이 여러모로 되게 많아요. 사람들을 전두지휘하고 사람들을 리드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enforce, 뭔가를 강요해야 되고 뭔가를 하도록 관철시켜야 될 때는 이런 식의 방식이 먹히지 않습니다. 서열화되고 약자와 강자의 구조가 필요로 해요. 때로는 어떤 조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열화되고 그런 일사불란한 위기 질서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고 실제로 결과를 우수하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재적소의 문제지 어느 하나가 우수하다 열등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뇌과학 책에서 무슨 책인지 혹시 기억하시면은 좀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런 뇌과학 책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면은 이 과학자는 페미니스트 과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모순이 뭐예요? 여자들의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지들이 여자들이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어기야동동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 하면서 씨부려놓고 정작 여자들은 남자처럼 못 만들어서 안달이잖아. 그렇게 여성성이 우수하고 여성성이 결과를 가져오는데 탁월하고 여성성이 문명을 건설하고 지휘하고 지도하고 지배하는데 능률이 좋다면은 그래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률이 좋다면은 여자 CEO가 투자받아가지고 죄다 여자 직원들 고용해가지고 회사 만들면은 세계 최고의 기업 만들 수 있겠네. 페미니즘이 사실상 한 일이 뭐예요? 페미니즘이 사실상 한 일은 여자를 남자화하는 거죠. 여자를 매스큘린하게 만드는 게 매스큘리나이즈드 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남자를 페미나이즈드 하는 게 페미니즘이고 남자는 거세서 약하게 만들어서 내려치고 여자는 남성성을 부여해서 올려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만간 또 주제로 다룰 거고 비단 책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우월함을 표현하지 못해 왜 안달인 걸까요? 자, 세상은 물론 때때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고 약자와 강자 그리고 권력의 힘과 논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질문 잘못 틀렸어요. 세상은 때때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항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은 항시 약자와 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항시 권력과 힘의 논리로 돌아가요. 지금 페미니즘도 그렇고 민주당에는 여성계도 그걸 잘 이용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닌 척할 뿐이지. 국제사회, 국제질서가 그래요. 세계 정세가 그렇고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해요.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이러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이 무시를 받는 겁니다. 질문자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에 펼쳐져 있는 질문자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에 대한 비난, 물리적인 힘에 대한 공격, 그것을 미개하게 만드는 것은 탈남성성의 일환이에요. 이것을 평화 추구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제가 왜 항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페미니즘이 제2, 제3세계가 아니라 제1세계에서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페미니즘은 등 따시고 밥 처먹고 배부르고 할 일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안전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고 여자가 어떤 것에 진출을 하는 데는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해요. 남자와 다르게. 그래서 여자를 군대에 데려올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고 여자를 사회에 진출시켰을 때 수많은 복지 개념들이 등장한 거고 정확히 여자가 사회 진출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복지사회라는 개념이 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산업재해를 줄이고 싶잖아요. 산업재해를 진짜 빠르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를 강제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 할당시키면 돼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빼지 않고 리터럴리 현장에 배치하면요. 진짜 1년도 안 돼서 온갖 그동안 우리 남자들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애를 써가지고 희생당하면서 관찰하려고 했던 온갖 노동법들, 온갖 산업 안정장치들이 한 방에 다 통과될 겁니다. 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왔거든. 물리적인 힘은 때때로 필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항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남자들이 백본, 남자들이 그 중추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런 페미니스트들이 그 안전한 터전 위에서 그런 꽃밭 대가리 같은 소리를 씨부리고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남자는 손모될 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성이고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종족 번식이 가능한 성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 성별의 우월함을 따지고 마치 그것을 진리인양 떠들어대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알파 피메일 질문한 여성분, 딩크 결혼 얘기한 여성분한테 얘기했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성성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이상 여자들이 애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성의 가치를 찾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처럼 사회에 진출하고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져라는 식으로 뻔뿌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회 문제를 가져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만 이거는 남자한테도 솔직히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인데 Girls can do anything이란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근데 다시 일단 본론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여자가 우월하다는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정반대거든.
간단하게 생각해요. 뭐가 누군가 자꾸 뭘 떠든다. 골드미스트라는 단어는 없는데 골드미스트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현실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긋지긋하게 여자는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더 지능이 높다.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다. 이거는 뭐에 근거로 쓰이냐면은 학창시절에 여자들의 성적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여자들의 성적이 더 높다는 이유로 여자들이 지능이 더 높다는 근거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뛰어다니느라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재밌게도 조던 피터슨이 지적을 했듯이 그런 대체로 중간 지점 평범한 사람들은 여자들의 성적이 더 높지만 극단적 아웃라이어 탑으로 가면 갈수록 남자들이 성적이 더 뛰어나요. 그리고 성적이 아주 개판으로 나오는 그런 도태된 그런 성적을 가진 애들도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하잖아. 사회의 탑에 있는 알파메일이 남자도 많지만 사회의 노숙자들, 패배자들도 남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포개지는 그런 개념이지 뭐가 일방적으로 더 유능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발언이 되게 유치한 게 예를 들면 내가 뭐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남자도 우월한 성이에요 라는 말을 남자들이 왜 무시해요? 그 말이 단순히 성차별적이고 정확한 사실이 아니어서? 아니요. 남자라는 성 자체가 평균적으로 우월한 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알파메일들이 저기 5% 이내에 10명 중 9명을 차지한다는 건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그 10명 중 9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죠. 이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한국 페미니즘, 전체적인 페미니즘은 자존심 페미니즘이라고. 내가 왜 성매매가 합법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여성 우월자들이 성매매를 반대하는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여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성을 상품화하는 창녀라는 직업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아니야. 남자들은 루저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너가 있다고 생각해. 이게 왜 가능해? 남자들은 하이라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기질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문명을 만들고 승리하고 더 나은 것을 가져오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수평보다는 위기질서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위기질서를 가진 남자들이 최초로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가 느끼지 못한 육감이 있다. 이거는 이미 레드필에서 격파가 된 내용이에요. 여자에겐 식스센스가 있다. 아니요. 그거는 롤러 타마시가 얘기하는 여자들의 cognitive dissonance. 즉 여자의 그런 인지 부조화. 케이크를 가지는 것과 케이크를 먹는 것을 동시에 하려고 하고 마치 알파 fuck, 베이타 box처럼 그런 식의 모순되는 그런 상충되는 그런 개념들을 여자의 이익을 위해서 동시에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발달시킨 하나의 기제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런 혼란스럽고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그냥 남자들이 무지함으로써 여자에게 육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남자들도 육감이 있고 그건 레드필 채널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주 이런 사연이 나와요. 여자친구의 바람을 발견해낸 남자들. 그래서 여자친구 몰래 핸드폰을 봤다는 남자들 이런 사연이 오면은 롤로타마 씨가 물어봐요. 넌 그걸 왜 봐야 됐다고 생각을 했니? 사실 남자든 여자든 떠나가지고 애인의 핸드폰을 몰래 본다는 건 이제 신뢰가 부서지는 행동이잖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남자가 그거를 감수하고 여자 핸드폰을 열어봤다는 거는 뭔가 확실한 뭔가 신호가 있었기 때문이거든.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경험 있고 예민하면은 저처럼 이 여자가 내 프레임에 들어와서 노는지 안 노는지, 이 여자가 진짜로 날 좋아해서 노는 건지 나한테 뭔가 필요해서 옆에 있는 건지를 다 느껴요. 읽을 수 있어요. 남자들도 육감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남자가 이렇게 예민하냐, 남자가 이렇게 속이 좁냐 이런 식이야. 왜냐면 남자들은 단순하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무지하게 바라거든. 이런 커닝 이런 식의 영악한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이 영악한 성질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여자가 소리를 더 잘 듣고, 여자가 소리 더 잘 들으면 여자들이 군대 가면 되겠네. 보초 세워놓으면 따이겠다, 그죠? 뭐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따지기 같으면 뭐 남자가 훨씬 더 운동신경이 좋고 체력이 훨씬 더 장기간 되고 여자처럼 생리에 의한 호르몬 변동이 없으니까 일하는데 능률도 안 떨어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단순하고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고 그냥 등에 깔게 있으면 되고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남자들이 훨씬 더 유능한 거지. 훨씬 더 좋은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전쟁을 해. 남자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를 지휘할 거예요? 여자로 이루어져 있는 전투병 군대를 지휘할 거예요? 자, 여러분의 나라를 지키거나 여러분의 집을 지켜야 돼. 여러분은 남자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을 고용할 거야? 여자들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을 고용할 거야? 또는 다른 경호원들이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의 그런 경쟁 조직의 보스 집을 쳐들어갈 거야? 여러분들 남자로 이루어진 그런 똘마니들을 데려갈 거야? 여자로 이루어진 똘마니들을 데려갈 거야? 또는 여러분이 사업을 해. 근데 이게 막 일사천리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많은 희생과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해. 여러분 그럼 누구를 고용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끝이 없어요. 남자도 좋은 거 찾으면 끝이 없고 여자도 좋은 거 찾으면 끝이 없어. 여자들이 이런 걸 가져와서 사실 지금 작금의 상황은 여자가 이런 식의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여성이 우월한 존재라면은 여성 할당제라든지 여성만을 위한 시설과 혜택이 존재하는 건 모순이고, 그쵸? 내가 얘기한 게 이거야.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면은 여자를 사회에 진출시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준비물이 필요해?
왜 우리가 여성을 전투병으로서 지금 쓰기가 어려워요? 과연 지휘관들은 그걸 원할까? 우리 각각의 그런 신병 훈련소에 있는 그런 드릴 서전트들은 그걸 원할까? 훈련 부사관들은 그걸 원할까? 여러분들 우리 다 육군 가가지고 바닥에 굴러본 사람들 알지? 응? 각계 전투한다고 그 팔꿈치 다 까져가면서 그 먼지바닥 이렇게 기어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 여러분들 그 여초에 있는 가시나들 또는 여러분들 대학에 있는 여자 동기들 그 연병장 바닥에 풀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낑낑거리면서 햇볕에서 그늘한 없이 바닥에서 여기 양쪽에 팔꿈치에 피 줄줄 흐르면서 할 수 있을까 그거? 근데 바로 옆에 번호 동기는 걔가 동대 연극가 출신이었는데 걔가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엑스트라로 출연했었어요. 걔가 훈련하다가 양쪽 팔꿈치에 피 줄줄 흘리면서 조교 양쪽에 이렇게 팔 들고 울면서 질질질 끌려서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 있어요. 훈련하다가. 여자들이 그거 시킬까? 시키면 할까? 뭔가를 하려면 여자들한테는 너무 많은 게 필요해.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남초 직장과 여초 직장의 탕비실을 한번 비교해봐요. 뭐가 더 화려하고 이렇게 잡다한 비용들이 많이 드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질문자분이 맞아요. 여자를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장치들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이 살기 좋아져서 복지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여성의 투표권 덕분에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나는 이 위기 질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답답함이나 그런 숨 막히는 거를 여성의 어떤 이런 수평적인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엄격하고 무서운 신이야. 근데 아빠만 있으면 안 돼. 한편으로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고 감싸줄 엄마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브레이크가 엑셀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웃긴 거지. 근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질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여자는 육체적인 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남자보다 우월한 존재다. 정작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는 그 우월한 여성일 뿐일까요? 그리고 남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철부지에 철딱선이 없는 짓만 골라 하고 여성의 도움 없이는 완전한 존재가 이게 호모 심슨의 이제 대표적인 캐릭터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Father Know Best. 옛날에 7, 80년대 그 미국 그런 핵가족 드라마, 마치 완다 비전에 나올 법한 그런 흑백 드라마인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서 자꾸 남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심지어 이건 롤러 타마시도 지적을 한 건데 미국의 광고에서도 남자가 멍청한 짓을 하면은 여자가 물건을 들고 나와서 해결하는 그런 식의 광고가 나와요. 남자를 점점 이제 호모 심슨으로 만드는 거야. 병신. 자기의 그런 멍청한 남성성에 지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여자가 그런 마지 심슨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식의 컨셉을 그런 식의 그런 아키타입을 대중한테 그렇게 살포로 하는 거야. 물론 그런 남자들이 없진 않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현명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앞에 거 다시 얘기하면은 나도 이제 동국대학교 다닐 때 꼴패미들하고 대나무 숲에서 맞짱 뜰 때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남자는 육체적으로 힘이 우수한 거 빼고 여자랑 나온 게 없잖아요. 그게 되게 철없는 생각이고 정신 나간 생각이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는 건요. 지금 21세기 문명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필요 없어진 그런 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고 근육도 많고 체력이 세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녀 임금 격차를 설명한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한 차질이에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동국대학교 처음 편입해가지고 내가 한 학기 만에 몸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돌이 생겼어. 종기가 아니라 돌이 생겼는데 내가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해서 뺐거든. 내 몸에 돌이 왜 생겼냐면은 내가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했거든. 근데 되게 화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하루 4시간 자요. 사업할 때.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애들은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걔네들은 나보다 등치도 크고 체력도 좋아. 고기도 많이 먹고. 근데 나는 동양인이고 한국인이고 걔보다 체격도 작고 하니까 미국 애들보다는 체력이 상대적으로 딸리는 거야. 그래서 난 4시간 잤더니 몸에 돌이 생겼어. 젠장.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났다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체력이 좋다는 거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성공과 체력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체력이 좋은 사람은 남들보다 시간을 몇 배 더 쓸 수 있고요. 남들보다 몇 배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집중을 못하는 줄 알아요? 왜 여러분의 일의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시종일관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풀스로틀로 땡겨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쓸 수 있을까? 아니에요. 뇌는 빨리 지쳐요. 뇌는 빨리 지쳐. 그래서 나는 출근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을 제일 먼저 처리해요. 항상. 내가 회사 날 때. 근데 이런 식의 체력을 단순히 남자가 무식하게 근육만 더 쓴다는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여자들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고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자각이 없다. 경험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체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쳐보고 한 번이라도 나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고 한 번이라도 기량을 내보려는 사람은 절대 체력이나 육체적인 힘을 무시하는 그런 무식한 소리 안 합니다. 공부도 체력이 좋아야 해요. 심지어. 공부도 체력이 좋아야 한다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능 볼 때 10대 후반이나 대학 다닐 때 20살 초반이나 남녀 여자 반반으로 성비 들어가고 대학 명문대든 어디든 간에. 근데 여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직장 다니다가 그냥 남자 물어가지고 취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는 거야.
남자들만이 40, 50, 60까지 등이 휘도록 일을 하고도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몸에 근육이 많고 몸에 근육이 많다는 거는 체력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전 여자친구가 정말 현명한 게 내 전 여자친구는 방학 때마다 헬스를 빡세게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죽어라 학교를 다녔지. 여자들도 또 똑똑한 애들이 이해한다니까. 근육이 왜 필요한지. 걔는 뭐라 표현했냐면 자기는 근육을 태워서 학교를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 질문 내용이 다소 과격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라고 하셨는데요. 질문자분이 벌써부터 이런 식의 트리거 워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고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데 페미들이 겁을 줬나가 잘 드러나요. 질문자분이 왜 나한테 이런 자기 변호를 하죠? 저는 여성 혐오자도 아니고 여성을 사랑하고 존중한 사람이며. 아니, 질문자분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잖아. 레드필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가요? 라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 질문자분이 나한테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식의 걱정을 해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하이라키에 따라서 가치의 위기 질서에 따라서 더 높게 치냐를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남자가 더 우월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잖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서로 각자 능률한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남자가 평균적으로 가진 기질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개인에 들어가면 또 다르다고. 그냥 평균치가 그런 거지. 즉 남자가 평균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남자 한 명 한 명이 다 우월한 건 아니라고. 나 저번에 어떤 그래프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나한테 왜 이런 트리거 워닝을 해? 이런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특히 내 채널을 보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남녀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남녀는 포개지는 거예요. 남녀는 같은 게 대칭이 아니에요. 볼트와 볼트가 있는 게 아니라 볼트와 너트가 있는 거예요. 남녀는 포개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내가 지금 레드필 채널에서 설명한 남녀의 차이 이런 개념들을 설명했을 때 보면은 뭔가 좀 가끔 좀 데칼코마니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가끔은 대칭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심지어 섹슈얼 마켓 밸류도 그렇잖아. 여자는 앞에서 튀어나오고 남자는 뒤에서 튀어나오잖아. 되게 뭔가 대칭이잖아. 항상 뭔가가. 남자는 이런 게 있는데 또 여자는 또 반대해서 이러네. 남자는 이성을 먼저 프로세스하고 감정을 프로세스하는데 여자는 감정을 먼저 프로세스하고 이성을 프로세스하네. 남자는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데 여자는 이런 것에 가치를 보네. 이런 것들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 그래서 men and women are not equal이에요. 남녀는 이퀄하지 않아요. 오렌지와 오렌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렌지가 있으면 내가 한 얘기가 이거야. 그럼 둘이 왜 필요해? 이래서 탈남성성 탈여성성 사회가 점점 남녀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들이 탈남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탈남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탈남성화를 그렇게 컨디셔닝을 하고 여자들도 톰보이로 만들고 매스큘린화를 시켜놓고 나중에 한참 지나면 지들이 왜 불행한지 몰라. 그래놓고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없길 바란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인간의 관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그런 호의 관계는 그 깊은 뿌리엔 필요가 있거든. 그게 우정이든 사랑이든 비즈니스든 간에. 우정이든 사랑이든 비즈니스든 간에 인간이 이게 사람들이 되게 뭔가 착각을 해. 인간관계에 필요라는 게 들어가면은 그게 순수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도 왜 필요해?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야. 왜 지금 인간관계가 왜 무너져?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 여러분은 SNS로 도망갈 수 있고 여러분은 커뮤니티로 도망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넷플릭스로 도망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히키코모리 찐따 아웃사이더가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됐거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첫 만남, 불편한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대화, 그런 불편한 서로 자주 만나야 됨, 아직 어색하지만 어색함을 극복해야 됨, 그 어색함의 시간 그거 하나하나 다 건들기 싫으니까 이제는 이건 이제 개인주의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그냥 뭐라 해야 되냐, 격리주의라고 해야 되나? 격리주의?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야. 사람들이 요즘 뭐 개인주의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뭐 분리주의, 격리주의라고 봐야 돼. 요즘 사회는. 그래서 왜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여자들의 페미니즘이 자존심 페미니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남성성에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는 거 인정하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남성성 가져갈게요. 제가 빌려가겠습니다. 하면 돼. 근데 지들은 여성이 우월합니다. 여성들이 이런 점이 우월합니다 해놓고 정작 페미니즘이 여자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남성성이야.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턱식 매스큘리니티, 유해한 남성성 이지를 하면서 거세를 시켜. 왜인 줄 알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남자한테 성적 대상을 없애면은 여자들은 삶이 불행해질 거라고. 남자가 정말 여자를 여자로서 1도 안 보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든 일반적인 일상의 관계든 너가 여자라는 생각을 정말 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정말 단 한 1%도 하지 않고 너네를 상대하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니들은 그냥 그러면은 머리긴 약해 빠진 남자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남자들 사회에서 머리긴 약해 빠진 남자들은 아주 좋은 타겟입니다. 두들겨 팰 수 있는. 굳이 물리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1대1 경쟁으로 적나라하게 붙잖아요. 그럼 남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말로만 떠들고 실천 못하는 거 아니야. 질문자분, 내가 봐.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지금 페미니즘 주장하잖아. 남녀가 같다.
정말 남녀를 갖게 대해봐. 내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남녀를 갖게 대해보라고. 우리 사회는 남녀가 같다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 감안하는 거 보면 남녀의 차이를 엄청 많이 두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오퍼레이션 이블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페미니즘을 창교육하고 싶어? 그럼 정말 페미니즘을 해. 정말 남녀가 똑같이 하라고. 남자들이 그거를 요구를 하고 강압을 해봐. 당장 여자 공무원들 당직 세우는 거, 당장 눈 내리면 여자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니들도 눈 쓰라 인연들아 하라 이거야. 위험한 일 다 시키고 무거운 거 들라고 하고 똑같이 해. 남자들 3명이서 30분이면 치울 거 여자들 3명 할당하고 1시간 반 치우라고 해. 남자가 더 능률이 좋으니까 남자한테 3분의 2 짐 몰아주고 여자한테 3분의 1 몰아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남녀는 이퀄하다며. 그게 뭐가 이퀄이야. 여자들은 결과적 평등을 원한다니까. 이래놓고 왜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요? 이런 것들을 덮어야 되거든. 여자들도 은연중 알거든. 그러니까 자존심을 채워줘야 되니까 자존감을 채워주려고 이런 식의 그런 뇌과학, 내가 보기 저 말이 좋아 뇌과학책이지 전 과학자로서 자질이 없고 저런 식의 소리를 한 사람은 내가 보기 사실상 여성향 작가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작가들 있어요. 이게 뭐 이과 의학 계열들의 뭐 페미들을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구독자 저기 강남 파락군에 있는 구독자 고등학생 얘기했잖아. 여자들은 의대를 쉽게 갈 수 있다며 남자보다. 그러면 지금 그 어린 여자 페미 의사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나중에 이딴 책 쓰는 거야. 내 생각 나 솔직히 나 걱정돼. 나중에 이런 꼴페미 의사들이 나중에 일부러 남자 상대로 의료 사고를 내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현실보다 이념이 먼저 앞선 애들이고 현실보다 남성 혐오가 앞선 애들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사고를 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정신병자들이거든. 내가 봤을 때 얘들. 정부가 허락한 정신병자지. 특히 대한민국 민주당 쪽이 허락한 정신병자들이지. 제 대답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요.